이 이야기는 광주에 사시는 김현수 씨의 사연을 재현 및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이름은 가명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현수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재혼한 뒤 우리 집에서 엄마 흔적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머그컵 하나였습니다. 다음에는 화분이 없어졌습니다. 며칠 뒤에는 엄마가 늘 덮던 담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낡아서 버렸나 보다. 어디 다른 데 치웠나 보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갔다가 엄마 옷장이 텅 비어 있는 걸 봤습니다. 옷도, 가방도, 스카프도 엄마가 살아계실 때 입던 옷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 재혼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건 아닐까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현수입니다. 41살입니다. 어머니는 8해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항암 치료도 해보고 좋다는 약도 다 써봤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엄마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저만 보면 밥은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있으면 끼니를 잘 챙기지 않는다고 집에 가면 국이라도 끓여드리라고 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끝까지 가족 걱정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 저는 결혼했습니다. 아내와 작은 아파트를 얻어 독립했습니다. 원래는 계속 따로 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몇 번이고 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자 두기에는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끝까지 싫다고 했습니다. 나 혼자 잘 산다. 괜히 너희까지 불편하게 만들지 마. 그 말을 몇 년이나 반복했습니다. 결국 저는 포기했습니다. 대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집에 들렀습니다. 주말이면 반찬도 가져다 드리고 전등이 나가면 갈아드리고 가끔 같이 저녁도 먹었습니다. 혼자 사는 건 맞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부터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와도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밥, 물, 리모컨, 대화가 끝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은 사이가 안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크고 나니 알겠더군요. 그게 그 시대 남자들이었습니다. 표현을 안 하는 거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생일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꽃을 사오거나 편지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생일날이면 퇴근길에 꼭 케이크 하나를 사왔습니다. 어머니가 감기에 걸리면 약봉지를 식탁 위에 말없이 올려놨습니다. 표현은 서툴렀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집이었습니다. 두 분은 한두 달에 한 번쯤 동네 중국집에 갔습니다. 데이트라기보다는 그냥 바람도 쐴 겸 점심 한 끼 먹으러 가는 정도였습니다. 갈 때마다 메뉴는 똑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짬뽕, 어머니는 짜장면.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장난으로 물은 적이 있습니다. 엄마, 왜 맨날 짜장면만 먹어?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집 짜장면이 제일 맛있어. 그러면 아버지가 옆에서 툭 한마디 했습니다. 맨날 똑같은 것만 먹냐? 그러면 어머니도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당신도 맨날 짬뽕이잖아요. 그러면 또 난 짬뽕이 좋으니까. 그게 끝이었습니다.
거창한 사랑 표현은 없었습니다. 손을 잡고 다니는 것도 못 봤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모습이 참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집도 그대로였습니다. 안방 화장대, 옷장, 부엌 찬장, 거실 화분, 어머니가 쓰던 물건은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면 아직도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 같았습니다. 시간만 멈춘 것처럼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가끔 청소를 해드리면서도 일부러 그 물건들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버리자는 말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8해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간 되면 주말에 밥이나 먹자. 평소 같으면 집에서 먹었을 텐데 밖에서 보자는 말이 조금 의외였습니다. 주말 아내와 함께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동네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처음 보는 여자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담담하게 소개했습니다. 인사해라. 앞으로 같이 지낼 사람이다. 순간 조금 놀랐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소개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와 아내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분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첫인상은 평범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고 수수한 옷차림에 단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디 사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딸이 한 명 있는데 지금은 외국에서 산다는 이야기, 아버지와는 주민센터서의 수업에서 처음 알게 됐다는 이야기, 정말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억지로 잘 보이려는 사람도 아니었고 괜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으신 분 같던데.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솔직히 안심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것보다 누군가와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이 더 보기 좋았습니다. 두 분은 결혼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식사만 하고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집에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제가 집에 갈 때마다 두 분은 같이 점심을 먹고 있었고 시장에 다녀오기도 했고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기도 했습니다. 집안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커튼이 바뀌고 소파 위치가 바뀌고 주방도 전보다 훨씬 깔끔해졌습니다.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혼자 살던 집보다 사람 사는 집 같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심했습니다. 아버지, 좋은 분 만나셨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착각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주말에 집에 들러 커피를 마시려고 찬장을 열었습니다. 늘 있던 자리에 엄마 머그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흰 바탕에 작은 파란 꽃이 그려진 엄마가 가장 아끼던 컵이었습니다. 저는 찬장을 한 번 더 뒤져봤습니다. 다른 칸도 열어봤습니다. 싱크대 아래도 찾아봤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있던 꽃무늬 머그컵 못 보셨어요? 그분은 잠깐 생각하더니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버렸어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잠시 그분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버리셨어요? 네. 손잡이가 금이 가 있었어요. 계속 쓰다가 깨질 것 같아서요. 말투는 너무도 담담했습니다.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저를 약 올리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위험해서 버렸다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찬장 안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없었습니다. 아내도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커? 없어. 아내도 잠시 찬장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다른 데 치워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버렸어요. 아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TV를 보던 아버지가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조금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컵 버리셨대요. 아버지는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깨졌으면 버려야지. 한마디였습니다.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괜히 웃었습니다. 화를 낼 일도 아니었습니다. 컵 하나였습니다. 그것도 오래돼 금까지 가 있던 컵. 언젠가는 버려질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괜히 가슴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마치 집에서 엄마가 조금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점심을 먹는 내내 괜히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분은 평소처럼 밥을 먹었고 아버지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혼자 예민하게 구는 사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섭섭하지? 저는 운전만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틀린 것도 아니잖아. 저도 그 말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깨진 컵을 계속 쓰는 건 위험했습니다. 버린 이유도 이해는 됐습니다. 다만 한마디만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었습니다. 현수 씨, 이 컵 금이 가서 버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 말 한마디면 됐습니다. 버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번만 물어봐 줬으면 했습니다. 며칠 뒤 퇴근하고 아버지 집에 잠깐 들렀습니다. 김치를 좀 가져다 드릴 것도 있었고 형광등도 하나 갈아드릴 게 있었습니다. 그분은 혼자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은 묶어놓고 안 보는 잡지는 따로 쌓아두고 서랍 안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참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이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지난번 컵은 사실 조금 아쉬웠어요. 그분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 컵, 몰랐어요. 어머님이 많이 쓰시던 컵인지 알았으면 말씀드렸을 텐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정말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혹시 정리하실 거 있으면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필요한 건 챙겨갈게요. 그분은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가져가세요. 집에 안 쓰는 물건이 너무 많긴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대화는 정말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서로 언성을 높인 것도 아니었고 기분 나쁘게 헤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앞으로는 말씀해 주시겠지. 사실 저도 가져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엄마 물건을 제 집으로 가져가 봐야 결국 짐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 물건들은 엄마가 살던 집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였습니다. 엄마가 늘 앉던 소파, 엄마가 밥하던 부엌, 엄마가 빨래를 널던 베란다. 그 공간에 그대로 있어야 엄마가 아직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있어 주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집에 갔을 때 이번에는 엄마가 거실 창가에서 20년 넘게 키우던 화분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했습니다. 늘 창가에 있던 화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햇빛이 가장 잘 드는 자리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만 화분을 뒀습니다. 꽃이 피는 식물도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잘 모르는 초록색 잎만 있는 화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다녀오면 늘 그 화분 뒤로 어머니가 고개를 내밀며 웃었습니다. 결혼하고 독립한 뒤에도 집에 올 때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던 게 그 화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베란다에도 없었습니다. 안방에도 작은 방에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창가에 있던 화분은 어디 갔어요? 그분이 손을 멈추지도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버렸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버리셨어요? 네. 잎이 거의 다 말랐더라고요. 저는 창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분명 잎이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물만 잘 주면 살아날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화분은 어머니가 20년 넘게 키우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감정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버리기 전에 한 번만 말씀해 달라고. 그분도 이번에는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그 말은 사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변명하는 사람의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조금 예민해진 것 같아. 그런가? 화분이야. 죽어서 버렸을 수도 있잖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화분은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언젠가는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엄마가 또 한 번 사라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도 저는 예전처럼 주말마다 아버지 집에 들렀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분과 같이 장을 보고 둘이 저녁을 먹고 가끔 공원도 다녀왔습니다. 두 사람은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괜히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괜히 내가 예민한 건가? 원래 사람 살다 보면 집도 바뀌는 거지. 몇 번이나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다 한 달쯤 뒤였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렀는데 거실 장식장이 눈에 띄게 비어 있었습니다. 원래 그 안에는 엄마가 여행 다니며 하나씩 사 모았던 작은 찻잔들이 있었습니다. 비싼 것도 아니었습니다. 관광지 기념품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제주도, 경주, 남해, 속초, 여행 갈 때마다 하나씩 사왔던 컵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손님이 오면 가끔 그 컵에 커피를 따라주곤 했습니다. 저는 장식장을 열어봤습니다. 절반 이상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번에는 먼저 그분이 말했습니다.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여기 있던 컵들은요? 몇 개 정리했어요. 안 쓰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참지 못했습니다.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버리기 전에 저한테 한 번만 말씀해 달라고.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그분도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시라고.
안 가져가셨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의미와 그분이 생각한 의미는 달랐습니다. 저는 버리기 전에 보여만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분은 필요한 건 미리 가져가고 남은 건 정리하는 걸로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버리기 전에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장을 보고 오신 모양이었습니다.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습니다. 분위기를 보더니 무슨 일이냐? 그분이 먼저 말했습니다. 여기 있던 찻잔 몇 개 정리했는데 현수 씨가 속상한가 봐요. 아버지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또 그 얘기냐?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아끼던 거였잖아요. 아버지는 잠시 장식장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안 쓰는 거였다. 놔둔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어. 그 말이 이상하게 더 아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그분과 부딪힌 건 이해라도 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장식장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을 나왔습니다. 차를 몰면서도 계속 같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괜찮은 걸까? 아니면 괜찮은 척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잊은 걸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의 일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몇 번이나 제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나도 몰랐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아버지가 제일 그러실 줄 알았어. 엄마 물건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신호대기 중이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아버지를 너무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엄마를 가장 오래 사랑한 사람이니까 엄마 흔적도 가장 오래 지키고 싶어 할 거라고 당연하게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은 일부러 집에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괜히 가봐야 기분만 상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전화만 드렸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했다. 몸은 괜찮으시고요? 괜찮다. 늘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토요일 아버지가 먼저 전화를 하셨습니다. 시간 되면 저녁이나 먹고 가. 예전 같았으면 바로 갔을 겁니다.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먼저 부르셨는데 안 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안이 또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려있던 액자가 없어졌습니다. 가족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꽃을 좋아해서 직접 맞춰 걸어둔 풍경 액자였습니다. 저는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저것도 없어졌네. 애써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도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버지는 반주를 조금 하셨고 그분은 국을 더 드릴지 반찬을 더 가져올지 묻고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버지는 TV를 보러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는 아내를 잠깐 도와주다가 물을 마시려고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엄마가 늘 쓰던 밥그릇과 국그릇, 그릇장 맨 안쪽에 따로 두던 그 세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있던 그릇도 정리하셨어요? 그분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시라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버리기 전에 한 번만 보여달라는 뜻이었어요. 그분도 이번에는 조금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시면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가져가셨잖아요. 그럼 계속 놔두는 게 맞나요?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집에 가져가도 결국 짐이에요.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물건들은 여기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살던 집이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제 말을 이해한 것 같기도 했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죄송해요. 그 말은 분명 사과였지만 이해해서 하는 사과라기보다 상대가 속상해하니까 하는 사과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마음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TV를 보던 아버지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무슨 얘기냐? 저는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그릇도 버린 거 아셨어요? 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다. 보관할 거냐고 물어보더라.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기대가 생겼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말리셨을까? 그래서요? 아버지는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태우든 버리든 알아서 하라고 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도 조용했고 아버지도 조용했습니다. 부엌에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자꾸 아버지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태우든 버리든 알아서 하라고 했다. 그 말이 계속 걸렸습니다. 제가 화가 난 건 그릇이 사라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쉽게 말한 것 같아서였습니다. 평생 함께 산 사람 물건인데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는 집에 가기 전부터 괜히 긴장이 됐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에 오늘은 또 뭐가 없어졌을까? 그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전에는 집에 가면 엄마 냄새가 났습니다. 지금은 새 가구 냄새가 났습니다. 새 커튼, 새 방향제, 새 식탁보, 집은 전보다 훨씬 깔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점점 낯선 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친구를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제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놈이라 술 한잔하면서 털어놨습니다. 엄마 물건을 계속 버린다. 친구는 처음에는 같이 욕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외였습니다. 한참 듣고 있던 친구가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섭섭한 건 알겠다. 근데 아버님도 이제 새로 사시는 거잖아. 저는 가만히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친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전 와이프 물건을 계속 그대로 두는 게 지금 같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할 것 같냐?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버리라고 했대? 아니, 그렇다고 좋아할 리도 없잖아. 친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 같아도 사진 몇 장 정도는 남기겠지. 근데 옷, 그릇, 생활용품? 그런 건 언젠가는 정리하는 게 맞지 않냐? 저는 말없이 술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친구 말이 틀렸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저도 엄마 옷을 평생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걸 압니다. 그릇도, 컵도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저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가 제 표정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버리는 게 싫은 거냐?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버리는 게 싫은 거냐? 순간 저도 모르게 친구를 쳐다봤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버리는 것 자체보다 제가 모르는 사이 엄마 흔적이 하나씩 사라진다는 게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 주말 아버지에게 반찬을 가져다 드리려고 다시 집에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이 유난히 휑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평생 쓰던 작은 화장대가 없어져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여 있던 오래된 원목 화장대였습니다. 엄마는 그 앞에서 머리를 빗고 로션을 바르고 외출 준비를 하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아무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저는 화장대가 있던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있던 화장대는요? 그분은 잠시 제 시선을 따라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며칠 전에 치웠어요. 아버님이랑 상의하고요. 저는 이번에는 그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집어 TV를 껐습니다. 아버지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참았던 말을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아버지, 엄마 물건 도대체 왜 이렇게 다 없애세요?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분도 주방에서 손을 멈춘 채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아버지와 제대로 부딪힐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제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왜 그러냐? 한마디 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리모컨을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갑자기 왜 큰 소리냐? 저는 감정을 누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컵도 없어졌고, 화분도 없어졌고, 그릇도 없어졌고, 이제 화장대까지 없어졌잖아요. 아버지는 한숨을 한번 쉬었습니다. 안 쓰는 물건이었다. 엄마가 쓰던 물건이잖아요. 그래. 그래서 엄마가 쓰던 물건이니까 더 놔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던 흔적인데 그걸 왜 이렇게 하나씩 다 없애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분도 부엌에서 나오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현수야. 응. 네 엄마. 벌써 8회 됐다. 알아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8회 지났다고 엄마가 엄마 아닌 게 되냐고요. 아버지는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일주일에 한 번 온다. 나는 여기서 매일 산다.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처음엔 나도 하나도 못 버렸다. 컵 하나도, 수건 하나도, 옷 한 벌도 못 버렸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 1년. 집에 들어올 때마다 죽은 사람이 사는 집 같더라.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마 물건인데 아버지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내 엄마를 너보다 오래 봤다. 너보다 오래 같이 살았다. 내 엄마가 죽고 이 집에서 혼자 8패를 살았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못 버렸다. 근데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더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꺼번에 다. 그때 부엌에 있던 그분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한꺼번에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조금씩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버리기 전에 아버님께 계속 여쭤봤어요. 저는 바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말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필요한 거 있으시면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가져가셨고, 아버님도 괜찮다고 하셨고, 그래서 정리한 거예요. 끝까지 담담한 말투였습니다.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억울하다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분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계속 아버지에게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안 괜찮다. 그 한마디에 순간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살 사람은 살아야 한다. 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한 가지 생각만 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맞는 걸까? 엄마 흔적을 지키려는 제가 맞는 걸까? 아니면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 정리해야 한다는 아버지가 맞는 걸까? 아니면 그저 아무 의미 없이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했을 뿐이라는 그분이 맞는 걸까? 답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아내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말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내 엄마를 너보다 오래 봤다. 살 사람은 살아야 한다. 솔직히 아직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엄마가 쓰던 컵, 엄마가 키우던 화분, 엄마가 아끼던 그릇, 엄마가 매일 앉던 화장대, 그런 것들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저는 엄마가 또 한 번 떠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에게 그 물건들은 슬픔을 붙잡고 살아가게 만드는 흔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도 끝까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미워해서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차지하려고 없앤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안 쓰는 물건은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가 맞는 걸까요? 엄마 흔적을 하나라도 남겨두고 싶었던 제가 맞는 걸까요? 아니면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앞으로 살아가려는 아버지가 맞는 걸까요? 아니면 필요 없는 물건은 정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분이 맞는 걸까요? 솔직히 지금도 저는 답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돌아가신 가족의 물건, 언제까지 간직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물건을 정리할 권리는 자식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평생을 함께 산 배우자에게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